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예전 영상들 최소 2번씩은 보고 오셨죠? 그러셨을 거라 믿고 시작할게요. 제3보험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상해, 간병, 질병, 상간질, 빵야 아셨죠?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까먹으면 제가 총으로 빵야 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질병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뾰로롱. 자, 질병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보험은요, 보험료 산출을 어떻게 하냐? 자,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서 반영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에 걸릴 확률도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보험 연령이 반영이 된다. 보험료가 산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보험 나이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을요, 계약일에서 현재 생년월일을 빼면은 됩니다. 근데 단수 6개월 이상은 한 살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년월일이 1977년 6월 1일이고 계약일이 2021년 10월 1일이래요. 자, 그러면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빼기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뺄셈 문제예요. 저희 더하기 빼기는 다들 할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뺄셈을 했을 때 44세 4개월이 나옵니다. 자, 근데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린다고 했었죠. 4개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험 나이는 44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었으면 반올림을 해서 45살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연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6개월 미만을 버리고 계산한다. 자, 2번 보험 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을 한다. 3번 보험 연령은 질병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보험 연령은 질병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줍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네,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계산 문제 또 나왔네요.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71년 6월 1일이고 계약일은요 2011년 10월 1일이래요. 자, 계약일에서 생년월일을 빼게 되면은 40세 4개월이 나옵니다. 자, 6개월이 지나지 않았죠? 그럼 4개월을 버리면 네, 정답은 네, 40살이 되는 거예요. 암담보특약, 암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을 한대요. 대기기간 중에 암진단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가끔씩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개월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90일 동안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바로 암보험에 5천만 원 가입을 했어요. 내일 병원에 갔는데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그러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5세 미만자. 아기들은 암의 발병이 되긴 되지만 확률이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 또한 성인들도 대기기간은 없다. 일반암은요, 역선택 대기기간이 있는데요. 유사암은 대기기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일 이전에 제가 아팠어요. 오늘 계약을 할 건데 제가 아팠던 질병이 있어요. 자, 그래도 가입을 하고 나서 제가 아팠던 부위가 5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요, 5년 뒤에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과기간은 제가 몇 초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자,
바로 나오셔야 돼요. 네, 5년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질병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등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 키워드가 나왔어요. 역선택 방지 키워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바로 대기기간이라고 확 떠오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대기기간 또 나왔어요. 그쵸? 대기기간이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는 보험 종목은 대기기간은요, 암담보에 대해서 있다고 했죠. 암은 뭐예요?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보이시죠? 네, 3번 질병보험입니다. 암보험에서 운영하는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 설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했었죠. 자, 2번 볼게요.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제가 앞에서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이 되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네, 보험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바로 나왔어요. 정답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후유장애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시 질병 사망에 준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대요. 자, 후유장애 80%,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라고 하면은요, 그냥 얼굴만 괜찮고 목 아래서부터는 그냥 전신 마비인 상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게 후유장애 80% 이상이다. 자, 근데 사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준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CI보험.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했었잖아요. CI보험,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치명적인 질병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대한 암, 뇌, 심근경색, 그리고 중대한 화상 발생 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 푸실 때요, 보기 안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CI보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중대한은 CI보험이에요. 틀리시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녀 수명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요,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일부를 먼저 선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망 후에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요즘 대부분 납입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에 자주 출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중대한은 CI보험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나왔네요. 자, 질병보험 계약에서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것. 자,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거라고 했었죠? 질병 사망에 준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네, 이거는 보너스 문제예요. 질병보험이라는 단어만 보고 사망보험금을 고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절대 노노 안 돼요, 안 돼.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보험금은 후유장애다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정답 2번이었고요. 넘어가 볼게요. CI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방금 배운 내용이죠.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2번, 중대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인데 않는다래요. 그러면 틀린 거 바로 나왔네요. 중대한은 무조건 CI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시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또 있네요. 뿅! 자, 다음 보기는 어떤 보험을 설명하고 있는가 읽어볼게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 발생 시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를 지급을 해준대요. 일단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저희 뭔가 정답 느낌 오시죠? 그래도 나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에 자녀 수명만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미리 선지급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뭐 같으세요? 중대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제가 무조건 CI 보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졸지마. 어린이 보험은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태아는요, 법 인격이 없어서 피보험자가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태아는요, 피보험자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문제 푸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신 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임신을 한지 안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가입을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 가입 불가. 너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치아보험 또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다. 면책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기간 안에는 다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면책한다 라는 거고, 감액기간은 뭐예요? 이 기간 안에 다치더라도 보상은 해드리지만 깎아서 드릴 거예요. 감액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라는 게 감액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입 횟수 제한 없다. 얘는 별표 땡땡땡땡 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아보험에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치아보험은 갱신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다 라는 문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갱신은요, 고객님들이 마음대로 원할 때까지 그냥 횟수 제한 없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다 머릿속에 콕 박고 넘어가실게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뾰로롱. 다음 중 어린이 보험의 태아 가입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출생 전 태아는 법 인격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불가능하나 태아의 출생 조건으로 태아 시기에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고령의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 치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볼게요. 치아보험은 충치, 잇몸질환 등 질병으로 치아의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볼까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치아보험, 면책, 감액 두 가지 전부 다 있다 라고 했습니다. 3번 볼게요. 치아보험은 갱신 때 보험료가 조정되는 갱신형이 있는데 보험료 갱신은 전체 보험기간 중 3회 초과할 수 없다. 제가 뭐라고 했죠? 갱신은 고객님들이 원할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 자, 질병보험의 이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잠깐 끄지 마세요. 아직 교육 안 끝났습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뾰로롱 짠! 뭐지 싶으시죠? 네. 제3보험에서 상해, 간병, 질병, 상간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간병보험은요, 보시면은 50번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짧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셨죠? 자, 공주도 힘차게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의 특징. 자, 간병보험. 일상생활에서 장애,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두 가지 형태, 연금이나 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롱텀 케어, 오랜 시간 돌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별표 땡 쳐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이 있어요. 1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지는데 6등급은 없습니다. 가끔씩 문제에서 6등급은 몇 점부터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6등급은 없는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등급이 보이면 바로 이제 틀린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수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에서 5등급 점수가 옆에 짜르륵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점수를 외워요. 그쵸? 44점 보이면 걔도 무조건 틀린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두 가지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틀리시면 안 되겠죠? 틀리시면 쏴버릴 거예요. 빵야 빵야 빵야. 자, 넘어갈게요. 자, 치매 상태로 심실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칠 경우는 보상을 해준대요. 이상하다. 고의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렇지만 치매인 상태로 심실상실 상태, 정신이 아예 없는 상태, 기억을 내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자신을 해칠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가끔씩 고의는 안 되니까 무조건 틀린 거라고 체크를 하시는데요. 간병보험에서는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치매 상태에 걸리게 되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면은 보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대비를 해서 대리 청구를 해주는 사람을 대리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오로지 나 본인을 위한 계약이어야지만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청구인 지정 변경은요. 치매 발병 후 불가. 자, 그냥 아프기 전에 청구할 수 있다. 아프기 전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발병 후는 당연히 안 되겠죠. 범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발병 전에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쟁, 외국, 무력행사, 혁명 등으로 발생한 간병비용. 전쟁, 외국 관련은 안 됩니다. 2번, 알코올 중독. 자, 여기서부터 일단 고의인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3번,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고의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간병보험에서는 예외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심실상실 상태에서 고의로 해친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답 보이시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습관성 약품 복용 또한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볼까요? 자,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맞는 것 같은데요. 자, 2번 볼게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때 간병 비용을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 손해보험 상품이다. 일시금만 있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일시금 또는 연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조금만 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뾰로롱.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진짜 마지막 문제. 이것만 하고 진짜 끝내드릴게요. 자, 다음 중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볼게요.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본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의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험금 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4번 치매보장보험에서 대리청구인은 치매 발생 후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치매 발생 전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네,
4번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방금 살짝 열받으셨죠? 죄송해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었죠? 자, 여기까지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에 대한 이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영상 2번씩 꼭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